전화금융 사기에 무너진 어느 67세의 이야기. 김영순, 올해 67. 평생을 시장 통닭집에서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시장 골목의 기름 냄새, 저녁마다 치킨 튀기는 소리, 손님들과 나누던 짧은 대화들.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집에는 그녀 혼자 남아 조용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사진에 물 한 잔 떠놓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집안일을 천천히 했다. 휴대폰으로 하는 일이라곤 문자 확인과 가끔 아이들 사진 보는 것뿐이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그날도 평범했다. 오전 10시 택배가 올 시간이라 생각하며 부엌 싱크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찬물에 손을 적시며 오늘은 늦게 오네 하고 중얼거리던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는 02로 시작했다. 관공서나 병원에서 올 법한 번호라 잠시 멈칫했지만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다. 김영수님 맞으시죠? 낮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확한 발음, 차분한 호흡. 그녀는 전화를 들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예, 그런데요? 지금 통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범죄에 도용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김영순의 심장을 꽉 조였다. 범죄? 도용? 그녀는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시장에서 일하느라 늘 바빴고 남들 말하는 사기나 범죄 같은 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쿵쿵 울렸다. 남자는 차분히 이어갔다. 외부에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김영수님 명의로 대출 3천만 원이 시도됐고 범죄 조직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교과서 읽듯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과 동시에 영순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던 몸을 뒤로 젖히며 벽을 짚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내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신뢰의 덫.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정시키려는 듯 남자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또박또박 들리게 했다. 마치 수사관 책상 위에 쌓인 사건 서류를 정리하는 듯한 리듬감 있는 소리였다. 종이끼리 스치는 바삭한 마찰음, 펜을 책상 위에 살짝 내려놓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듯한 미세한 타건음까지 이어지며 실제 사무실에서 통화 중이라는 착각을 심어줬다. 그 소리는 단순한 효과음이 아니라 김영순에게 지금 당신은 국가기관과 공식 통화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심리적 장치였다. 현재 거주지는 동 맞으시죠?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영순의 모든 정보를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말투엔 확신이 있었고 숨소리조차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달 병원 진료 내역도 확인됩니다. 영순은 그 순간 숨을 삼켰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지난달 감기 때문에 동네 내과를 다녀온 사실을 그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사소한 기록까지 쥐고 있다니.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고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목을 조심스레 만졌다. 갑자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이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만 맴돌았다. 과장된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남자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마치 많은 자료를 동시에 검토하는 수사관처럼 행동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믿어버렸다. 이 사람은 진짜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믿음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 첫 단추였다는 걸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전화 공포는 더 깊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번호가 떴다. 이번엔 검찰청 대표번호로 표시됐다. 화면 속 숫자는 유난히 또렷했고 그녀의 시선은 그 번호에 빨려 들어가듯 고정되었다. 영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더 무거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차올랐고
무릎 위에 올린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영수님, 사건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전 전화보다 훨씬 더 권위적인 톤, 마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온 고위 검사가 말하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말투는 감정이 사라진 금속성의 목소리였고 그 속에서 공포가 배어나왔다. 배경에서는 키보드를 치는 소리, 무전기 소리 같은 잡음이 짧게 들렸다. 모든 것이 진짜 검찰청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지금 계좌 전부가 압수될 예정입니다. 범죄 연루자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말은 칼날처럼 냉정했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영순의 손이 덜컥 떨렸다. 압수? 조사? 그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법과 얽힐 일이라곤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이라도 친 사람처럼 몰아가는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제 돈은 꼬박꼬박 모은 적금뿐인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평생 장사해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모은 돈.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삶의 흔적이자 노년을 지탱할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 돈이 범죄 연루라는 말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낮아졌지만 더 무서웠다. 압박하는 듯한, 숨을 조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선처드리겠습니다. 범죄 조직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계좌로 자산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문을 두드리는 두려움 속에서 갑자기 내민 작은 비처럼 들렸다. 마치 지옥 끝에서 건져주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 말은 구원의 손짓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구원은 그녀를 끌어올리는 손이 아니라 더 깊은 함정으로 밀어넣는 손이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는 순간 이미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행으로 향한 발걸음.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패딩을 걸치고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끝이 저릿했고 귀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통화는 절대 끊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를 보안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왜 보안이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다. 현관을 나서자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 뒤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남자의 목소리는 그런 그녀의 불안을 더 조여왔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은행 직원 중에도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 눈치채면 작전이 실패할 수 있어요. 영수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조차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 마치 끊는 순간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게 자신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영순에게 세상은 갑자기 위험하고 낯선 곳이 되어 있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살짝 후들거릴 정도였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손바닥에 땀이 맺혀 미끄러졌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가 줄을 섰다. 심장은 계속해서 쿵, 쿵 울렸고 손에 든 핸드폰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영수님, 지금부터 어떤 질문을 받아도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의심하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말하세요. 아셨죠? 창구 직원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큰 금액을 갑자기 인출하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니고요? 영수는 겁먹은 표정으로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요. 오늘 꼭 써야 해서. 입술은 바짝 말라 터질 듯했고 손목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직원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서류 작업을 진행했다. 지문을 찍고 서명을 하고 현금이 가득 든 봉투가
창고 너머에서 건네지는 그 순간 영수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마지막으로 머뭇거렸다. 하지만 통화 중인 남자의 목소리가 그 망설임을 즉시 짓눌렀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해요. 그래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항하던 마지막 힘이 빠져나갔다. 30년 동안 눈물로 모은 적금 1,200만 원. 장사하며 허리 굽히고 손에 김이 배도록 일하며 모았던 돈. 남편과 함께 쌓은 세월 속에서 한 푼 두 푼 담아온 삶의 흔적 같은 돈이었다. 그 돈이 그녀 손에서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순간 영수는 자신이 어떤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지켜야 한다는 말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잔혹한 덫이었다. 검찰 직원이라던 남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검찰 직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할 겁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말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 말 한 줄에 하루 종일 움켜쥐고 있던 공포가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다. 가슴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덩어리가 서서히 가라앉고 손끝까지 차갑게 얼어있던 긴장이 풀렸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해결되는 건가, 나 이제 괜찮은 건가 하는 희미한 안도감이 고개를 들었다.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설 때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바람은 낮보다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자연스럽게 영순 앞에 섰다. 김영수님이시죠? 검찰 조사관입니다. 남자의 정장은 한치의 주름도 없었고 눈빛은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목에는 금속광이 살짝 도는 출입증 같은 것이 걸려 있었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보이며 번쩍 보여줬다. 그 짧은 동작에서 이상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다. 영수는 그 출입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지도 못한 채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검찰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그녀의 판단력은 무너져 있었다. 남자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봉투 가지고 계시죠? 현장 확인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야 합니다. 영수는 마치 의식하듯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두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남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서 돈 봉투를 건네받는 그의 동작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매끄러웠다.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 해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봉투를 받아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조사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투와 표정은 국가기관 직원이 전하는 공식적인 안내처럼 보였다. 영수는 억눌린 숨을 길게 내쉬며 그 말에 매달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드디어 끝나나 보다 하는 깊은 착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품 안에 자연스럽게 넣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갔다. 바람이 그의 코트를 살짝 흔들었고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의 가장 깊은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했다. 없는 번호입니다. 몇 시간 뒤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전화기 화면을 몇 번이고 켜고 끄며 혹시 자신이 못 들은 사이에 부재중이 와 있지는 않을까 연신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기다리다가 부엌 의자에 앉았다가 현관 앞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동이 반복됐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희망만 붙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있으면 연락 오겠지. 일이 많아서 늦는 거겠지. 하지만 분침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혹시나 하여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덜덜 떨며 눌렀다. 번호를 누르는 동안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 울렸고
숨이 점점 짧아졌다. 연결음이 울릴 것 같아 귀를 바짝 대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건조하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짧은 음성에 모든 희망이 꺼졌다. 영순의 시야가 순식간에 흔들렸고 귀에서는 웅하는 소리가 울렸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과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두 다리는 감각을 잃은 듯 풀려버렸고 식탁 아래로 주저앉은 채 손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가슴 안쪽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일었다. 머릿속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안심시키던 그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다시 귀에 가져다 댔지만 화면에는 차갑게 번진 문구만 남아있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수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군 채 마치 세상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몸을 흔들었다. 압도적인 절망이 그녀의 어깨 위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뒤늦은 깨달음. 저녁에 집에 온 딸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영순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붙잡았다. 영순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숨을 깊게 들이쉬지도 뱉지도 못한 채 헉헉거리며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래? 딸은 급하게 엄마의 휴대폰을 들춰봤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점점 빨라지고 계좌 인출 내역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잇따라 이어지는 인출 기록, 갑작스러운 현금 인출, 그리고 사라진 1200만 원. 엄마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그 말 한마디가 영순의 심장을 또다시 찔러 들어왔다.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 충격, 안타까움, 공포울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영순에게는 소음처럼 멀리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감정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제야 영순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이해했다기보다 이해해야만 하는 현실이 억지로 그녀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가짜 검사, 가짜 수사관, 가짜 번호, 안전계좌. 모든 것이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몰아쳤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쏟아졌다. 말끝은 끊겼고 숨은 막혔고 가슴은 저릿하게 멍들어갔다. 딸은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영순의 몸은 축 늘어진 천조각처럼 힘이 없었다. 식탁 의자에 겨우 앉혀두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밥솥에 손을 대도, 젓가락을 들어도 손끝이 덜덜 떨려 제대로 집지도 못했다. 밥알 하나 삼키는 것이 돌덩이를 삼키는 것처럼 힘들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초췌한 볼, 퀭한 눈동자. 이게 나야? 중얼거릴수록 심장이 조여왔다. 죄책감, 부끄러움, 자책,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밤마다 영수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나는 왜 어떻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질문은 스스로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자존심과 삶의 균열을 어루만지려는 마지막 비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은 김영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지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특히 두려움과 혼란을 이용해
순간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낯선 번호, 검사경찰 사칭, 돈 이동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끊고 의심하세요. 어떤 기관도 전화를 통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부모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경계하고 확인하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습니다.